유명인 사칭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방송인 황현희, 송은희 씨 등의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유사모를 만들어갔고 이 플랫폼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유명인 사칭 범죄 유형은 어째 되고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승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법률사무소 든든의 문승철 변호사입니다. 그 유명인 사칭 범죄 실제 사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서 국민 MC 유재석 씨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유재석이 모델로 나선다 이런 문구까지 사용했지만 해당 브랜드와 유재석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례가 있고요. 네. 유명 강사인 김미경 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였다면서 투자 리딩방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홍보 영상도 있었지만 이 역시 김미경 씨 본인이 직접 사칭인이 주의하라고 경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사칭 범죄가 각종 SNS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유명인 등을 포함한 각종 사칭 범죄 유형이 있겠습니까? 네, 주요 사칭 범죄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앞서 언급한 연예인을 사칭해서 투자 광고나 연애를 빙자하는 유명인 사칭 사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으로 만든 쇼핑몰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기업 사칭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나 지인, 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스미싱 유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반 개인을 사칭하는 SNS를 개설해서 불법 광고를 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명인 사칭 사기 유형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이고요. 피해액은 1,200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분들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에요. 상당합니다. 피해가. 근데 이런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더 큰 문제 같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 영상이 플랫폼에 업로드되어서 그 유명인이 플랫폼 업체에 무단 도용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이 폐쇄되거나 관련 영상이 삭제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네, 또한 해당 계정이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칭 범죄 조직은 또 다른 계정을 이용해서 다시 사칭 광고를 업로드할 것이기에 사칭 범죄는 손쉽게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처벌도 좀 솜방망이가 아닐까? 뭐 이 정도라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초상권 침해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보통 좀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실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초상권이 침해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이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초상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는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초상권 침해 유형에 따라서 가처분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침해했다면 방영금지 가처분을, 영화에서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상영금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나서서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 외에는 뾰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사칭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에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각종 플랫폼의 양산으로 인해서 사칭 영상이 확산되는 속도는 매우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 업체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칭 영상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유행했던 음원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소리바다의 이용자들끼리 불법 복제 음원을 공유하는 그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 소리바다의 운영자에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서 사칭 영상을 유통하게 한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영상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사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유명인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사칭 영상을 차단하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이 나와서 이거 사칭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장 이제 플랫폼 업체도 막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 SNS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버리는 투자 사기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타인 사칭 방지법 이게 나왔는데 이 골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두 가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네. 먼저 그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이나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생성한 후에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뒀고요. 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서야 신설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가 있겠지요? 네,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적용이 어렵고요. 그 이후에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요. 그렇죠. 피해자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의된 거고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행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2024년 6월 11일자로 발의가 되어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심의까지 통과를 하면 정부에 이송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타인 사칭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려가 제기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당시에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칭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딥페이크 기술이나 합성 등의 고도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거나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인 경우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칭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성명,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등이라는 문구 때문에 성명이나 명칭, 사진, 영상, 신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칭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성대모사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냐 이렇게 하는 볼멘 소리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성대모사 자기 이렇게 막 흉내내는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법을 넓혀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우려하고 방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유명인을 사칭해서 남들을 속여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투자 대상 사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위험성과 수익성을 상호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지 어느 유명인이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칭 범죄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으니 청취자분들께서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건전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칭을 하면은 이제 사칭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을 묻는 거지. 본인들이 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만회해주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승철 변호사였습니다.